안녕하세요. 임주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개인회생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채무 탕감에 있어서 개인회생이 좋은 제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제도도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제도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할 때 첫 번째 단점, 요거는 상담하실 때 제가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냐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일단 개인회생 진행 신청하고 개시결정 받고 인가결정 그리고 3년이든 5년이든 지났을 때 면책결정을 받게 되겠죠. 그 기간 동안은 너무나 당연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좌, 통장이죠. 통장, 계좌,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사고사 이제 우리가 채무가 있던 기관, 그 기관 은행 그 계좌는 만들기가 어렵고요. 체크카드도 아마 발급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채무가 없는, 만약 예를 들면 우리가 농협은행에 채무가 없었다. 그러면은 농협은행 계좌는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은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채무가 없었던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할 수는 있고요. 통장을 쓸 수 있고 그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또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는 이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단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기간 동안에는 서울보증보험이나 기타 보증서 발급기관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일단 근로소득자분들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건설업이나 아니면 기타 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계약보증이나 이행보증, 하자보증 이런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걸 보증기관에서 이제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계약 수주 시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 따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건설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고 개인회생 진행 여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건설업이 아니더라도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내가 가진 자금으로 개인 사업을 영위할 수가 있다면, 계속 영업할 수 있다면 상관없는데, 은행, 그리고 보증기관에 이제 보증을 받아서 운전자금을 대출 받으실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보증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가 아니고 이제 현재 개인 사업자시고 그리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실 분들은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전에 보증서, 보험서가 이렇게 안 나온다는 것을 알고 진행 여부에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개인회생 세 번째 단점, 조건부 인가가 나올 경우에는 개인회생 면책을 받을 때까지 법원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이제 통상적인 경우에는 조건부 인가가 아니라 그냥 인가가 나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세웠던 변제 계획안대로 36개월이든 48개월이든 60개월이든 그만큼 변제를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조건부 인가라는 것은 6개월마다 또는 1년마다 너의 수입이 어느 정도 변동이 있었는지 법원에 이제 보고를 하고 이제 신고를 해라. 이런 게 이제 조건부 인가거든요. 이 조건부 인가가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고, 향후 채무자가 앞으로의 그 수입, 월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직장을 얻은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체크해야 될,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조건부 인가를 내게 됩니다. 조건부 인가 6개월마다 이제 내 소득을 이제 신고했을 때 그 소득이 늘었다면 월 변제금이 다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개인회생을 진행을 해야 될 처지나 추후 1년 뒤나 2년 뒤에 사업이 너무 잘 풀리거나 아니면 더 좋은 직장으로 가셔서 더 수입이 많아졌을 경우에는 월 변제금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시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되고, 제일 최초의 월 변제금을 70만 원으로 이제 해서 제출했지만 그 뒤에 조건부 인가가 나올 경우에는 그 70만 원이 소득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면 월 90이 될 수도 있고 월 10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근데 개인회생 진행할 때는 월 변제금 70이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90, 100으로 늘어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 부분도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전에
담당하는 변호사님이나 아니면 해당 그 직원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눈 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개인회생 단점 네 번째, 채권자였던 금융기관과는 더 이상 신용거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회생 진행하실 때 채권자를 올렸던 은행이랑 카드사가 있겠죠. 그리고 개인회생이 잘 진행돼서 인가 결정받고 면책을 다 받고 나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이었다. 우리은행과 우리카드 요 회사와는 더 이상 신용거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우리카드와 우리은행에서는 이제 채무자의 연체 정보를 보관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신용정보원과는 별개로 자기들 개인적 그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그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그 정보가 남아있는 한 더 이상 신용거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였던 금융기관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채무가 하나도 없었던 타은행, 예를 들어서 농협은행이라고 하면 그 농협은행과는 개인회생 면책이 끝나고 나서는 신용거래를 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은행뿐만 아니라 우리 휴대폰, SK든 KT든 LG든 이렇게 통신사가 있죠. 만약에 개인회생 진행할 때 채무가 있어서 그 KT나 LG, SK 중에 채권자로 올렸던 그런 기록들이 또 남아있다면은 그 해당 통신사에서도 채무자의 연체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 개인회생 면책을 다 받고 나서라도 그 해당되는 통신사는 사실상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다만 개인회생 면책 그 절차가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안정된 소득을 가지고 더 소득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신용정보가 더 좋아져가지고 신용 등급이 올라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시 거래가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드린 설명은 무조건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면책 결정 직후에는 사실상 어렵고 면책 결정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내 신용 정보에 따라서 다시 신용 거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개인회생 단점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단점을 다 고려하고 나더라도 내가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개인회생을 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당장 채무 독촉 또는 추심이 무섭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내가 지금 현재 이 채무금을 몇 %든 탕감받고 싶다. 이런 걸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신다면 당연히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혹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개인회생 장점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위 영상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